자, 오늘은 부정대명사 복습편입니다. 자, 부정대명사가 뭔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어에서는 같은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명사를요. 그래서 그 명사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똑같이 불러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단어로 대체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Jenny likes pizza. 그러면 제니는 피자를 좋아합니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매일 먹습니다. She eats it.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의 이 she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제니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제니를 똑같이 제니라고 두 번째 쓰는 것이 아니라 제니 대신에 여자 사람 한 명이면 she. 자, 그 다음에 피자죠. 피자를 항상 먹는 거죠. 그럼 여기 원래는 맨 끝에 it 대신에 피자를 넣어야 되죠. 근데 피자를 두 번 반복하는 게 싫어서 얘가 물건 하나이면 그냥 it 쓰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물건 하나면 it. 그래서 그것을 이란 말을 쓰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대명사 또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를 특히 인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인칭 대명사들은 딱 정해져 있는 앞문장에서 방금 말한 그 단어 이외에 그 대상 이외에 다른 것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나온 단어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상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부정이란 말이 붙었어요. 부정이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해져 있지 않는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야, 나 뭔가를 봤어. 무언가. 자, 이 무언가는 명사를 대신해서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면서 이 무언가는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뭔가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그것이 동물일 수도 있고 식물일 수도 있고 외계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게 뭐 그냥 물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는 무언가를 애매하게 말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부정된 명사를 보통 쓰는데요. 일단 가장 제일 첫 번째 예문을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 lost my pen. 나 내 펜을 잃어버렸어.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죠. Did you 너는 see it 그것을 봤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서 말한 it은 뭐를 가리키죠? 나는 내 펜을 잃어버렸다. 너 그것을 봤니? 여기서의 그것이 가리키는 건 나의 잃어버린 펜입니다. 즉 앞에 말한 이 my pen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이번엔 B라는 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 lost 나는 my pen 내 펜을 잃어버렸어. Can you borrow 빌리다죠. 그럼 빌려주다니까 lend를 쓰는 게 낫겠다. 그지? Can you lend it? lend it?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요거는 잠깐만요. 요거는 살짝 지워볼게요. 이거 말고 요렇게 해보자. I want to buy one. 요게 좀 더 낫겠다. 그죠? 자, 그러면 나는 나의 펜을 잃어버렸습니다. 난 하나를 사기를 원해요.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의 하나는 꼭 물건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앞에 있는 이 나의 펜, 잃어버린 나의 펜과 같은 종류.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명사랑 종류는 같은데 아무거나 하나. 그러니까 펜이면 아무거나 하나를 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종류만 똑같은 경우에는 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이번엔 C번이라는 친구가 얘기할게요. I saw nice sunglasses. 나는 멋진 선글라스들을 봤습니다. I want to
to by ones 이렇게 썼어요. 그럼 여기서 왜 얘는 ones를 썼을까요? 자, 앞에 가리키는 요 명사가 선글라스인데 복수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멋진 선글라스들을 봤고요. 나는 그 선글라스들 중 종류, 그 선글라스들이면 아무거나 하나를 사기를 원한다는 거야. 근데 하필이면 내가 가리키는 명사가 복수 명사면 그 복수 명사와 같은 종류만 얘기하는 거면 ones를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조금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번에 부정대명사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어렵다기보다는 그 단어가 사용돼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상황은 반드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 문장, 뒤에 문장 꼼꼼하게 해석을 해봐야 내가 어떤 말이 가장 어울리면서 이 상황에 이 단어를 내가 써도 되는지를 파악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some과 any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some과 any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수량 형용사라고 많이 배웠을 겁니다. 기억이 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ome과 any는 둘 다 일단 뜻이 약간의 란 뜻입니다. 약간의. 그러니까 한 개보다는 많고요. 그 다음에 너무 그렇다고 완전히 많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몇 개 있는 거지. 자, 근데 some과 any는 뒤에 명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some flowers, some bread 해서 뒤에 셀 수 있는 명사가 복수 명사로 여러 개로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셀 수 없는 명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셀 수 없는 명사는 항상 단수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이 some과 any는 한 개보단 많지만 그렇다고 너무 많은 것들을 가리키지 않는 그냥 애매하게 몇 개의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둘 다 올 수 있고요. 아니면 some과 any만 써도 돼요. 그냥 몇몇, 약간 이런 말을 써도 돼요.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뒤에 명사가 올 때는 셀 수가 있든 셀 수가 없든 다 돼요. 그러면 any와 some을 언제 구분하느냐? some은 긍정문일 때 쓰는 거예요. 긍정문이 뭐냐고요? 동사에 not, not가 없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부정문은 뭐예요? 동사에 not, not이 있는 문장입니다. 또 의문문은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어서 질문이 되는 경우죠. 자, some도 의문문일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얘는 질문의 내용이 권유하는 의문문이에요. 아니면 부탁하는 의문문이에요. 뭐뭐 해줄래? 뭐뭐 할래? 뭐뭐 하는 걸 원하니? 이 뜻이죠. 그래서 보통 would you로 시작합니다. would you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do you want? 너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니? 이런 것들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some을 써도 돼요. 그래서 some과 any는 뜻도 똑같고 사용하는 방식도 똑같지만 사용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문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랑 배워야 할 거는 여러 개 중에서 아무거나 뽑을 때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까만 봉지에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8개가 있다고 봅시다. 처음에 하나를 막 그냥 봉지를 까만 봉지니까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근데 처음에 하나를 뽑았을 때 우리는 원이라고 가리켜요. 하나는 이렇게. 자,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계속 하나씩 뽑는 경우에는 또 다른 하나라는 뜻의 another를 써요. another, 점점점점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 남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라는 뜻으로 나머지, 즉 하나만 남는 상황일 때는 항상 더를 붙여서 the other이라는 뜻을 사용합니다. 단어를 사용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와 좀 비슷한 상황인데 조금 다르게 가볼까요? 자, 이번엔 똑같이 비닐봉지에 약간의 더 작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처음에 여러 개를 가리켜요. 처음 여러 개. 자, 처음 여러 개를 가리키는 말은요, some이라고 합니다. some.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개를 뽑을 때는 뭐? another. 세 번째 한 개 뽑을 때는 another. 네 번째 한 개 뽑을 때도 another이야. 그런데 다섯 번째, 그러니까 즉 처음과 마지막이 아닌데 여러 개를 뽑는 순간에는 others라고 쓰는 거예요. 그죠? 이 세 개를 한꺼번에 가리키면 others를 사용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another에 보면 on 동그라미, 이 on이 있다는 거는 처음과 중간은 아닌데 한 개씩 뽑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others는 처음과 중간은 아닌데, 처음과 마지막은 아닌데 중간에 여러 개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머지들이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들. 나머지가 하나가 아니라 나머지가 여러 개야. 나머지들. 그러면 이거는 나머지니까 항상 더를 쓰고 들이니까 여러 개니까 other 뒤에 s를 붙여서 the others를 쓰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섞어도 돼요. 처음에 하나 뽑았다가 두 번째 여러 개 뽑았다가 세 번째 하나 뽑았다가 네 번째 여러 개 뽑았다가 하나 뽑았다가 여러 개 뽑았다가 여러 개 뽑았다가 하나 뽑았다가 막 이래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처음에 하나를 뽑으면 one, 처음에 여러 개를 뽑으면 some. 두 번째서부터 마지막 되기 직전까지 하나씩 뽑으면 another, 여러 개씩 뽑으면 other 쓰고 마지막에 한 개 남으면 the other, 마지막에 여러 개 남으면 the others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잘 공부를 했으면 우리는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공부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복습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